현명의 여자친구는 이 남자가 중독된 게임광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를 떠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문을 닫고 엘든 링보다 더 도전적인 게임을 위해 펭귄이라는 게임에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결국 고드름 신들에게 의식을 빼앗기고 포켓몬처럼 기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가 아는 것은 그가 깨어나서 마치 노예처럼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그의 포로들은 그를 하이드레이곤에게 먹일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현명이 주위를 둘러보면 그가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수백 명의 노예들을 지켜봅니다. 고통스러운 채찍질은 그가 게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이드레이곤족이 그것을 추가로 증명했습니다. 지역을 분석하면서 알 소년 명령은 충격에 대한 상태창을 엽니다. 그의 눈앞에 파란 화면이 튀어나와 그의 모든 능력, 재능, 숨겨진 특성을 보여줍니다. 혁명이는 자신이 정말 여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통계는 일반적인 한계인 10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13가지 숨겨진 특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처리하기 전에 그의 눈앞에서 땅이 울립니다. 노예 주인들은 문자 그대로 군대가 향하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사막의 여왕은 그들의 약속을 깨고 최고의 악당으로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뱀공주 현명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도착은 게임의 첫 번째 메인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유일한 객관적인 생존자는 살아남습니다. 실패하면 실제로 캐릭터와 플레이어의 몸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은 수백 명의 노예들이 화살에 맞아 활발히 벌목될 때 이 정보를 간신히 처리합니다. 그가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숨겨진 특성 때문입니다. 철혈군주의 심장이 들어와 신체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피로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면서 반사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명은 살아남기 위해 서둘러 행동합니다. 그는 칼날을 잡고 자신의 숨겨진 특성 덕분에 자신을 죽이려는 돌격하는 남자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 남자는 갑자기 검 전문가가 되어 그 남자의 등을 베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두 번째 특징으로 감탄할 수 있도록 멋진 포즈를 취해주기도 합니다. 무기 마스터가 전투에서 그를 돕습니다. 우리 소년이 막 이 세상에 들어왔고 벌써 1층에서 그를 갱킹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창으로 그를 찌르려고 하지만 현명은 NBA 선수처럼 발목을 부러뜨리고 엉덩이를 베었습니다. 이 특정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의 타고난 직관적인 능력은 전문가처럼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비비가 소리치며 우리 아들을 때리지만 현명은 어떻게든 쉽게 피합니다. 브로는 울트라 인스팅트를 잠금 해제하고 다가오는 모든 공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적의 검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반사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현명은 공격을 내려놓고 이 남자를 찌릅니다. 다음으로 그는 도끼를 준비하고 이 친구의 목숨을 건집니다. 또 한 번 쓰러진 현명은 헐떡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의 정의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천박한 노예였지만 그는 여러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소년이 어떤 무기로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마스터풀 핸즈라는 숨겨진 특성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최신 무기인 검은 그 덕분에 매우 빠르게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그의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기의 최대 숙련도 레벨이 10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명은 이미 무려 6살에 이르러 기사에 버금가는 능숙함으로 검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전투기를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이 단일 숨겨진 특성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명은 이것이 자신에게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군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500명. 제 친구는 이제 혼자서 이 말도 안 되는 퀘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구와 베지타가 수천 개의 금속 냉각기를 상대하는 장면처럼 장면 전에 우리는 여왕의 왕좌 방에 있게 됩니다. 그녀는 악마의 세계에서 실패한 탐험에 대해 알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뱀 공주를 꾸짖으며
그녀의 눈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녀의 지도자는 공주에게 이 실패가 그들에게 반영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사막도시 실마르, 그리고 그들은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뱀공주는 컬먼 사막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소녀는 탐험 사냥의 모든 낙오자를 제거할 것입니다. 페이살 미르자의 연루를 드러내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증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 사람들이 큰 애를 잡았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뱀공주가 임무를 잘 수행하면 폭압적인 지도자가 그녀의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주에 대한 언급은 공주가 새로운 임무를 수락하면서 그녀의 결심을 빼앗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단 한 번의 지시만 실패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그녀는 탐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뱀공주가 부하 중 한 명으로부터 노예 한 명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갓 알게 된 곳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정말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한 노예가 말 그대로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시체들이 쓰러지고 피가 튀면서 훈영은 고개를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함대를 물리친 후 그는 레벨 2에 도달합니다. 그의 건강과 만화,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레벨업의 결과로 그의 피로도 또한 제거됩니다. 브론은 벽돌벽처럼 생겼기 때문에 운동 루틴을 꼭 버려야 합니다. 혼자서 전투에 도착한 뱀 공주는 노예를 응시합니다. 현명은 마침내 이사벨라 반더시안으로 알려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추가 조사를 한 후 그는 사막의 여왕 때문에 그녀가 그 지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저주에 대해 알게 됩니다. 현명의 존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녀의 나머지 능력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문제는 그녀가 무려 레벨 8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모든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이 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팬게임에서 가장 강한 레벨은 10으로 간주되며 레벨 7에서는 매우 강한 레벨로 간주됩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실제 강도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고조를 다른 주짓수 카이젠 마법사들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레벨 8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마치 혼자서 보스전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소녀는 직선 전투에서는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주의 저주를 단 한 번만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벨라는 괴물에서 물러납니다. 죽은 엉덩이. 진지합니다. 그녀는 그를 완전한 적대감으로 바라보며 그가 지금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곡선 공주가 내 남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동안 그는 그가 게임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진지하게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든 반지처럼 생각해보세요. 현명은 포수이지만 비디오 게임의 경우 베디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든 새로운 레벨을 올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사벨라는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소녀는 침착하게 웃으며 여왕의 저주를 제거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사벨라의 칼날이 우리 소년의 목을 베기 직전에 멈추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실망하고 시각적으로 흔들립니다. 이사벨라는 그를 노려보며 이 남자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명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변명을 내놓으며 자신이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을 별들로 이끄는 스타 베어러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왕의 저주를 해제하겠다는 제안을 연장하여 이사벨라가 다시 그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안은 병아리를 기절시켜 전 여자친구보다 더 세게 때립니다. 문제는 스타 베어러는 모든 플레이어가 최고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NPC 클래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업은 일반 NPC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는 스타 베어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주를 없애기 위해 이사벨라는 이 NPC 중 한 명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그녀를 노예로 만든 어리석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떨리는 공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현명이가 직접 그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도 그가 결코 선택하지 않은 불행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저주는 게임 중 특정 지역으로 플레이어를 이동시키는 지도 제한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세상을 탐험하고 결말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침묵을 깨는 저주 때문에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새와 같은 이사벨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청하고 새로운 이름을 선택하며 형제는 랜돌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의 실제 사용자 이름도 시스템에 설정됩니다. 짧은 대치 끝에 공주는 돌아서서 그를 죽이려던 원래의 의도를 즉시 불식시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다가 잡히면 직접 그를 찢어버릴 것이라는 뼈아픈 기억을 남깁니다. 악당은 남자에게 우리 소년을 직접 호위하라고 지시하며 그를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는 귀빈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첫 번째 생존 추구가 끝납니다. 우리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만점을 받아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싸움이 끝난 후 몸이 무너질 정도로 지쳤습니다. 현명은 그 임무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총 220점입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형이 성으로 끌려갑니다. 갑자기 그는 호화로운 목욕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명은 하이드레이군의 영혼이 게임 초반에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켈라의 검이 있습니다. 현명은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얻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현실과 게임 사이에 가라앉는 도구인 깨진 황금빈을 조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많은 눈토끼 하녀들이 나타나서 그를 무료로 씻겨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중단됩니다. 현명은 이 터무니없이 무료 제안과 요청에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씻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사벨라의 개인 가정부입니다. 현명은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시험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타베어러는 어떤 성적 욕구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말 그대로 사기꾼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전사한 병사는 결국 풍만한 가슴을 응시하게 됩니다. 형, 너무 당황해서 상태창에 나타나라고 애원하며 그녀의 노크 소리에서 시야를 가립니다. 놀랍게도 현명은 팬데믹과 현실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계시를 발견합니다. 퀘스트 완료의 성공적인 이력을 보면 실제로 로그아웃 기능을 얻게 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게임은 로그아웃하는 동안 자신의 캐릭터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고로 형은 그레시아를 보고 정말 놀랐고 저는 민트 초콜릿으로 순위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경기 중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게임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명은 또한 로그아웃 기능을 좋아하여 마침내 이 미친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로 카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는 하녀들에게 방을 나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의 대우를 강하게 거부한 현명은 스타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체인버 메이드 중 한 명이 화를 냈습니다. 하녀들이 방을 나가며 그를 자신의 일에 맡깁니다. 현명은 자신의 형편없는 변명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욕조에서 나와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게임은 그의 캐릭터를 안전한 환경에 저장하여 그의 캐릭터가 죽으면 그와 그의 실제 삶도 죽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로그아웃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소녀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문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파괴, 괴물이 침입하고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현명은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버스 크기의 사마귀가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겁에 질린 그는 게임의 괴물들이 어떻게든 현실 세계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굴복하여 쓰러집니다. 게다가 그의 옆에는 두 세계 사이의 연결과 연결된 황금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몇 분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면 기억의 홍수가 발생하여 게임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현명은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와 주변을 스캔하며
모든 것이 병든 꿈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웹소설로 옮겨진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조롱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 조각들을 바라보는 순간 증발합니다. 당황한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현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물건이 그의 방에 왔다면 그가 방금 겪은 모든 일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게임은 더 이상 웹사이트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현명은 자신의 이론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 사이의 경계가 끊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뇌가 딸깍 소리를 냅니다. 괴물들이 이 세계로 넘어왔다면 다른 것들도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켈라의 검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초기 단계의 아이템은 이제 살아있는 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명이 그것과 하이드레이곤 삿갓을 모두 드러냅니다. 안타깝게도 브로는 게임이 더블 클릭 기능만 사용하여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기억한 현명은 또 다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 괴물들과 싸울 수는 없지만 그의 게임 캐릭터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그가 조각을 활성화하는 순간 브로는 그의 게임 캐릭터인 랜돌프의 능력과 완전히 동기화됩니다. 침몰 과정은 그를 하루 종일 지속시킬 것이니 무력한 어머니가 약한 딸을 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떨어지는 파편들로 그들을 망쳐놓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영웅이 그들을 구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은지,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짓밟힌 상태에서 살아남습니다. 도쿄 구울 스타일.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그들을 구하러 달려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짓밟은 어머니를 돕고 싶어 합니다. 오직 그녀의 딸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젊은 여성은 은지를 제지하며 손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혼란에 휘말렸지만 괴물이 자신에게 기어오르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물건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지만 바로 그때 우리 영웅이 도착하여 칼로 그 생명체를 찢어버립니다. 도착한 남자는 한심한 현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생물을 물어뜯어 산산조각 내는 게임 캐릭터입니다. 젊은 여성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이 기가카드가 누구인지도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사마귀가 우리 소년을 공격하기 위해 터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뒤를 보라고 외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용이 이빨 사이에 사마귀를 으깨고 있습니다. 하이드레이곤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강력한 보스는 이제 우리 소년의 무기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명은 그녀의 반응을 처리하는 동안 머리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짜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어린 소녀 은지는 자유를 되찾고 엄마를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 현명은 자신의 길에 있는 괴물들을 모두 죽입니다. 같은 아홉머리용이 전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를 침략한 괴물들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명 문명은 멸종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 괴물들과 함께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현명과 게임의 몇몇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 괴물들을 쓰러뜨리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총알에 완전히 면역된 동일한 짐승들, 현명인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정상적인 선수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더 크고 더 강한 몬스터들이 곧 내려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궤적을 바꾸기,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면서 학살이라는 플레이어는 이 바보들이 모두 황금 조각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게임이 현실 세계와 합쳐지고 있으니 점차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각을 보유한 플레이어들이 결국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년 동안 동결되었던 순위도 마찬가지로 바뀌었고 랜돌프는 처음부터 그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팬텀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팬텀은 유령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의 캐릭터입니다. 같은 사람이 악마왕국 탐험대라는 NPC 탐험대를 처음으로 결성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는 게임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마지막 전투가 팬텀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파간이 최고의 선수로 여겨집니다. 게임브로가 가짜의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학살 이론에 따르면 팬텀 캐릭터를 휘두른 플레이어는 탐험이 역효과를 내는 순간 게임에 소환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장비와 외모가 완전히 초기화되더라도 이전 캐릭터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랜돌프가 실제 게임 캐릭터의 모든 고장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소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욕조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게임에 등장하여 실제 괴물 세계의 새로운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적어도 상황이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심지어 희명도 이전 캐릭터로 게임을 거의 완성할 뻔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진급을 늦춘 한 가지는 그가 고용한 용병들이었고 그는 최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룹을 배신한 일부 NPC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신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멸로 모든 것을 망쳤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게임에 참여했던 것처럼 같은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팬텀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질투심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우리 소녀는 이제라도 악플러들이 그의 머리를 때릴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세계가 서로 얽혀 있으니 그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한 후에는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세계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은 그가 다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공주의 왕좌 방으로 안내합니다. 공주는 자신이 별들과 이야기를 끝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끝났으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자신만의 조건이 있고 하녀들에게 방을 나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스타베어러는 이사벨라에게 자신을 성역으로 데려가라고 촉구하며 자신의 상태를 목소리로 표현합니다. 이 요청은 이사벨라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그를 미쳤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소녀는 다음 퀘스트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정 수업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를 졸처럼 조종하며 성역에 별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전문가 가스라이팅 전략을 펼칩니다. 한 여인이 피에 흠뻑 젖은 시체들 사이를 걷다가 밤이 됩니다. 그녀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학살한 사람은 바로 공주입니다. 뒤에 있는 우리 소녀는 경비팀 전체를 데리고 나가는 놀라운 기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임무의 완벽한 동맹입니다. 몇 시간만 되감아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방금 그녀에게 성격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성소에서 이 비밀별에 대해 알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모호하게 유지했고 실제로 우연히 네 번째 별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도 아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사벨라에게 그녀의 저주가 풀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립니다. 공주는 그 성소가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라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희소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사막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며 그녀를 전문적으로 조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를 그때그때 설득하지 못했다면 그는 마치 시체처럼 땅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지라는 장소에 도착하여 일종의 지하 미로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더 낮아지지만 시스템은 달성한 탐사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명의 수준은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통 그는 악마의 독에 압도되지만 13가지 특성 중 하나 덕분에 그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숨겨진 특성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레벨 2 초보자일 뿐이지만
그의 전체 전략은 공주를 미리 보내 전체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완료 보상만 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하위 계층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업을 받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주요 탐구입니다. 퀘스트는 그가 달성해야만 끝날 것이며 그는 매우 특별한 클래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뱀공주는 앞으로의 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로 돌아서지만 이 남자가 그녀를 막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들 앞에 있는 다리가 명백한 함정일 때 스타베어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순간 기류가 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 소년이 트위터 패자와 레딧 모드들이 매일 사용하는 신의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스타일의 분노가 눈덩이를 미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소한 일이라며 불안감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사벨라, 얍스에게 어릴 때까지 계속 애원하며 그녀를 안아주며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주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굴욕감을 느낍니다. 현명이가 몸이 안 좋으면 기꺼이 그녀를 안아줍니다. 경비원들을 모두 죽인 후 그들은 이미 탈출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왕은 공주를 발견하면 벌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출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굴욕감을 느낀 베디는 그녀를 등에 업고 뛰어다니며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영은 일을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실제로 의도한 경로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사벨라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미치광이는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숨겨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돌연변이 킥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모든 환경에 비밀스러운 세부 사항을 스캔하는 강력한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은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며 비밀 지식으로 공주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스타베어러가 어떻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소녀는 고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녀의 등을 놀립니다. 그의 계속되는 놀림은 그녀를 짜증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비해 너무 느긋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감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녀가 그의 소중한 친구로 환영받는 것 같습니다. 이사벨라는 직접 그들의 친숙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현명은 그녀에게 같은 장소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한쪽에서 그녀를 봤다고 고백하지만 그녀는 그가 문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과거를 지나 다른 영역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현명은 도메인 장벽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해 기억을 조그합니다. 근처에 놓여있던 바위들이 갑자기 현명의 형태를 띠면서 붉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돌골렘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강력한 골렘 몬스터들은 거대한 룬 크기 때문에 가디언즈라고 불립니다. 우리 소녀는 그들이 강력한 상사를 상대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런 상사가 한 번만 맞으면 벌레처럼 그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의 다리가 괜찮은지 궁금해하며 다시 놀립니다. 결국 그는 여기서 그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위급 스톤 가디언즈는 돌진한 펀치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가장 나쁜 년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뱀 프린세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을 드러내며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골렘을 12번 이상 내리칩니다. 순식간에 팔이 산산조각 납니다. 거짓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본 공주 중 가장 멋진 공주입니다. 이사벨라는 우리 아들에게 이 싸움이 곧 끝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도약, 자네를 이용해 가디언을 향해 돌진하며 룬을 조준합니다. 그녀는 격렬한 수평 슬래시를 발사합니다. 한편 남자 안의 현명은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사벨라는 격투기 선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녀는 암살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마치 장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슬래시가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녀는 분노의 히트곡으로 골렘을 장식하고 그들이 전멸한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레벨 활 캐릭터의 진정한 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골렘은 그녀의 수업을 즉시 우리 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명은 이사벨라의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펭귄 게임에서 소환사 클래스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골렘 메이커는 훌륭한 클래스입니다. 그것은 높은 수준의 능력이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절합니다. 결국 그가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클래스는 자체 리그에 속해 있으며 그 테스트는 곧 다가올 것입니다. 검은 텐드릴이 들판을 둘러싸고 있어 땅에서 어두운 분위기를 드리우고 있으며 마치 성을 닮은 거대한 산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명이 별을 지키는 위대한 신을 쫓고 있는 목표입니다. 타이타닉 뱀과 고대왕 드레이몬드 자신이 너무 위협적인 압력을 가해서 시스템이 바로 10레벨 이하의 플레이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최대 레벨은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은 성소 자체의 산 수호자입니다. 이사벨라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이 개자식이 자신이 마운틴 가디언을 상대로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명이가 연주합니다. 칠레는 산악 수호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글쎄요, 그 현실은 괴물이 포효하고 첫 공격을 시작할 때 꽤 빨리 무너집니다. 공주는 첫 번째 공격을 간신히 피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겁이 납니다. 현명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사실 이 짐승이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님은 우리 소년들이 정의하는 친절함이 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하나님이 도전자에게 말씀하시며 수호자를 물리쳐 통과시키라고 권합니다. 재미있게도 이사벨라는 자신이 성역에 도전하는 것조차 귀찮았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하인들을 산산조각 내고 다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신은 그녀의 부정에 화가 나서 그녀를 속이려고 합니다. 공주는 방역하거나 오히려 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는 후한명에게 한 번만 다음 동작을 계획하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소녀는 실제로 과거에 이 큰 오래된 국수를 먹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을 이긴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고대 드레이몬드 왕은 거대한 존재이자 별들을 자신의 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위대한 신입니다. 현명은 별의 본질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드레이몬드가 마법에 걸린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년이 이곳을 유령으로 치웠을 때 그는 5성급 캐릭터인 비렐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크고 오래된 국수는 그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자격을 충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성소의 위치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드레이몬드입니다. 더 큰 신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 아이는 공영에 처했습니다. 이사벨라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녀는 뱀에게 증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소의 촉이 독약도 그녀를 약화시켰습니다. 스타베어러의 안내를 듣는 것이 모두 큰 실수였는지 궁금해집니다. 공주는 모기처럼 짓밟히기 직전입니다. 현명은 나루토의 말을 빌려 짐승에게 즉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으로 복종하며 신처럼 행동하는 버프 기가 카드를 응시합니다. 그는 이노미가 자신의 본명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다음 우리 소녀는 이전 캐릭터의 이름인 비렐름을 떨어뜨리고 그 말을 듣고 즉시 돌아왔다는 것을 위대한 신에게 확신시킵니다. 드레이몬드는 잠시 시간을 내어 말을 처리합니다. 뱀이 뛰쳐나와 웃음으로 죽어갑니다. 어쩌면 이 전략이 실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드레이몬드 쓰레기는 자신이 비렐름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해 보이는 바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센티널과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비렐름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던 최고의 존재, 비렐름조차도 악마의 왕국 탐험에 실패하여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고대왕은 우리 소년처럼 패배자가 주인의 이름을 부를 용기가 있다는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고대왕은 오만한 전사를 삼키기까지 1초 거리에 있지만
이 남자는 최대한 오라 농사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영은 짐승에게 그들이 맺은 계약을 상기시키지만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계약은 사실 체크메이트입니다. 별을 획득한 사람은 누구나 산 수호자의 진짜 이름을 배우고 심지어 주인이 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모든 명령과 정보는 결코 공개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저주로 죽을 것입니다. 현명은 운 좋게도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을 기억했는데 이는 게임 규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직 저주에 의해 살해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비렐름이 아니라 랜돌프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많은 대안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명은 모든 의심을 없앨 수 있으니 짐승에게 별까지 안내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마운틴 가디언에게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트위터 전략을 다시 배치하고 죽음을 감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미친 듯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노블 접근 방식으로 뱀을 이기며 분노합니다. 더 큰 신은 한 번의 타격으로 죽을 수 있는 불쌍한 생명체를 비웃습니다. 그는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의 위치로 안내합니다. 드레이먼드는 이 별을 궁극의 심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잠시 후 이사벨라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은 우울한 곳에 도착해서 별이 정말로 여기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소녀는 그녀에게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실제로 별 자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냥 뼈만 남은 두개골일 뿐입니다. 이사벨라는 당황했지만 현명은 그것이 사실 레이아의 얼굴이라고 지적합니다. 왕국의 쌍둥이 여신이 죽고 그녀의 몸은 대륙 전역에 서럼 2개의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조각들은 실제로 영역 내의 별들로 간주됩니다. 그것들은 초월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명은 그것을 즉시 손에 쥐고 있습니다. 불길이 위로 치솟으면서 소용돌이의 불길이 그의 전체를 뒤덮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를 걱정하고 위대한 신은 웃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드레이먼드는 심지어 낮은 현명의 죽음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아들은 실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부, 그는 불길에 손대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만 스타가 플레이어를 죽이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명은 실제 협상을 통해 고대 왕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꿈의 클래스를 얻는 것입니다. 수업을 미리 하지 않고 별을 획득하는 문제는 보통 자신만의 버전의 수업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명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의 13가지 특성 모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며 이는 이전에 최대치를 기록한 캐릭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별은 그를 파괴에 맞설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것은 현명의 몸을 통해 솟아오르는 만화를 산산조각내고 그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이제 별 피어스라는 새로운 기술과 별의 축복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월에 도달한 후 별들의 효과는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클래스 스타 후계자를 획득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별 전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소란이 끝난 후 현명은 공주에게 전화를 걸어 저주가 풀린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공주는 가족의 혈통을 찾기 위해 이 더러운 사막을 떠나고 싶다고 밝힙니다. 현명은 한 가지 조건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저주를 제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그녀가 그를 섬기는 것인데 이는 1년 연속으로 흥미로운 단어 선택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그녀의 가족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사벨라가 여왕의 분노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탈출한 후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곧 명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의미 있는 제스처가 그녀에게 전달됩니다. 뱀공주는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순수한 복종을 고백합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현명은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을 축하하고 나서 다시 총을 쏘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 뱀이 자신을 더 빨리 믿지 않는다고 비웃습니다. 좋은 옛 업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현명은 좋은 뱀처럼 노들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초월 덕분에 수많은 전투 스타일의 별자리들이 이제 현명 존재의 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벨라의 배신 소식이 사막 여왕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즉시 두 사람을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랜돌프 플레이어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대 뒤에서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족도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년차 베테랑이 다시 경기에 복귀한 지금 최고의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추적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진정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영역이 합쳐지면서 상황이 더 쉽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시도해서 그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메인 퀘스트 3위가 다시 1위를 보장하려면 많은 아이템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낚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거래하는 비밀 경매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에 최상위 아이템을 업로드한 후 부적을 통해 쌍둥이 능력을 사용하여 구매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초보자들은 결국 이 값싼 경매 물건을 세기의 도둑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하게 되지만 경매를 올린 플레이어들은 쉽게 이 물건들을 추적하여 죽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팬텀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전략을 확실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 미친 여자아이는 왠지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실제로 경매에서 쉬운 물건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믿으며 역대 최고의 인물입니다. 이 미친 소녀는 심지어 그의 정보를 폭로한 후 현실 세계에서 납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소녀는 정말 미쳤어요. 두 남자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러 왔어요. 소녀는 이 놀라운 플레이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궁금해하며 황홀해합니다. 많은 유명인 팬들이 완벽한 삶을 배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학살은 리더보드를 보는 것입니다. 랜돌프는 여전히 2단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학살은 실제로 동일한 어업 전략을 사용하여 실제 플레이어를 사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랜돌프가 또다시 어떤 미친 레벨 클래스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실제로는 완전 범죄자입니다. 그는 순위표를 올리기 위해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아들에게로 시스템은 마운틴 가디언 덕분에 그의 100% 탐사율을 알려줍니다. 그는 서브 퀘스트를 완료한 대가로 쉽게 성소를 정복합니다. 현명은 텔레포테이션 북을 구해 이전에 탐험했던 장소를 방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녀는 이 모든 것에서 큰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시스템은 새로 획득한 경험치를 수집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한 번의 시도로 레벨 3까지 치솟습니다. 그 과정은 일반 문자를 평준화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안타깝게도 더 많은 특성은 단계별로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그의 스탯은 일반 선수보다 더 강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현명은 메인 퀘스트에서 얻은 아이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는 2가지 희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림자 망토로 승리한 후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신비로운 아이템입니다. 해리포터 팬들이 이걸 받을 거예요. 고대 왕국은 갑자기 다가오는 현명들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성소를 침범한 자들에 대해 알립니다. 이사벨라는 이곳이 사막 여왕의 추격 부대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왕이 직접 발을 내딛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팀이 상대하기 꽤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다음 목표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마운틴 가디언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은 그녀에게 그들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큰 오래된 국수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지역을 탈출하여
불쌍한 드레이먼드에게 땀을 흘리게 합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고대왕을 마주치는 침략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벨라는 뱀을 혼자 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소녀는 사막의 여왕이 혼자 오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이먼드는 혼자서 고급 유닛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길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왕의 군대에 포위될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쓸모없는 존재 때문에 큰 뱀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산악 수호자가 성역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탈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현명은 이사벨라의 저주를 풀어준 덕분에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워프 게이트를 사용하여 이 지역을 완전히 탈출할 계획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게이트가 활성화되는데 달콤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 공주의 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현명은 그녀에게 추가된 활성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몇 분 안에 작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빌어먹을 게이트는 활성화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또한 숨을 엄폐물이 없는 완전히 빈 땅에 갇혀 있습니다. 추격대는 분명히 여기서 그들을 찾을 것입니다. 드레이먼드는 그들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너무 오래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명은 스타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로그아웃하고 실제 세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사벨라의 신뢰를 구합니다. 이사벨라는 그녀의 검을 준비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맹세합니다. 그건 정말 나쁜 캐릭터입니다. 우리 소녀는 게임에서 튀어나와 형편없는 아파트에서 깨어납니다. 로그아웃하는 기분은 여전히 이상하지만 그는 재빨리 전화기를 잡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재난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서 몬스터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두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면 현명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습니다. 현실 세계의 플레이어들, 즉 그의 세계가 그를 가장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주 체크인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그의 주의를 빼앗습니다. 김서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밖에서 누군가와 전화로 다투고 있으며 그들의 시련을 레스토랑 전체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금광업자이기 때문에 그의 돈을 원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고 그녀를 혼자 남겨둡니다. 형편없는 서연은 현명을 한심하다고 부르며 패배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순종적이라는 점을 좋아했고 심지어 그를 너무 빨리 떠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의 문자가 끝난 후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서연이는 지금 그를 꾸짖고 떠나는 대신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서연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자부심에 화가 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초대로 순종적으로 그녀를 만났다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항상 그에게서 상상했던 한 가지입니다. 마치 그녀가 포식자인 것처럼요. 이 여자는 그에게 이별을 후회한 마음을 말하며 그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는 그녀가 그에게 여기까지 전화해서 술 한 잔도 사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본적인 존중 부족에 좌절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납니다. 김소연은 예전의 꼭두각시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에 당황하여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녀는 온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는 그녀를 끝냈습니다. 프로는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돌아섭니다. 그녀의 새 남자친구가 서연에게 그들이 데이트하러 온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그녀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데이트를 한다고 전화하는데 이는 그녀의 소셜 프로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9세의 텟 슬레이어는 새로운 인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하며 그녀를 거리로 떠납니다. 알고 보니 랜돌프의 회복 탄력성은 실제로 이 현실에서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그곳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를 괴롭히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자식은 화가 나서 무고한 소녀를 칼날로 찌르려고 합니다. 현명이 들어와
손목을 잡고 공격을 멈추고 젊은 여성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까도 같은 소녀입니다. 악력을 강화한 우리 소녀는 펑크에게 길을 잃으라고 요구합니다.